다시 생각해. 미시로 보면 안 보여. 미시로 보면 안 보여. 얘도 다시 생각해야 돼. 오, 이거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거. 자, 1분 드릴게요, 1분. 안 보인다. 아니, 잠깐만. 예, 한번 다시. 이번 문제를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 이번 문제는 선생님이 근거 얘기하면, 아, 왜 놓쳤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가보자. 자, 같이 가보자. 자, 기업원. 자, 기업 동그라미. 기업하면 머릿속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돈 생각하셔야 돼. 기업은 돈이야, 무조건. 돈. 그러니까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란다. 자, 근로자 동그라미. 거기다 밑줄 쳐. 근로자가 더 많이 노력하기를 바란다, 밑줄. 자, 근로자 동그라미. 더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란다. 자, 여기 밑줄. 이게 바로 뭐죠? 상충이 눈에 들어와야 돼, 그지? 거기다 P라고 쓰세요. 상충, P.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 보상의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자, 요거 물결 잡으시고, 이게 how. S 찾아. 인센티브 계약. 이게 S. 그쵸? 이게 S야.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인센티브 계약은 두 가지다. 이렇게 읽었으면 잘 읽은 거야. 그럼 명시 세모, 안목 역세모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가자. 명시적 계약은 명시 세모 잡으세요. 자, 명시 보시면, 자, 우리 중요한 이 대상의 이 화제의 특징만 체크해 나가는 거야.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 요거 밑줄. 그렇다면 뒤에 나와 있는 안목은 뭐예요? 강제가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해해 줘야 돼. 우리 계속 이 연습하고 있는 거야. 이때 뭐가 눈에 들어와야 돼? 객관적인 눈에 들어와야 돼. 이건 무조건 체크했어야 되는 거지. 왜? 상대성이 있는 단어잖아. 그래서 2번의 정답 2번이에요. 이해 갑니까? 상대성이 객관적, 주관적. 이거 잡아줘야지. 그럼 우리가 안목은 뭐야? 주관적이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줄. 자, 성과에 기초하여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자신의 노력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매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가령부터 끝까지 가로 닫아. 사례죠. 자, 그래서 성과 얘기가 쭉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가로 묶은 부분이지. 가령부터 그 끝까지, 그지? 자, 뭐가 눈에 들어와? 봐봐. 따라서 알파를 늘리면, 자, A면 B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알파를 늘리면, 자, 요거 동그라미 잡고요. 노력 수준 증가 동그라미. 그럼 성과 동그라미.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 동그라미. 늘어난다 밑줄.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인과로 나와 있잖아. 인과로 나왔으니까 체크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3번 문제에 우리가 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증가가 들어가야죠.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크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세 번째 단락 볼래? 세 번째 단락은 어떤 얘기냐면 봐봐. 그러나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획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문제점에다 P라고 써. 그럼 첫째 찾아. 자, 첫째 동그라미 잡고요. 그 다음에 둘째 빨리 찾아. 밑에서 다섯 번째 쪽 오른쪽 제일 끝에 있지, 둘째. 그럼 P1, P2가 될 거야. 자, 다시 첫 번째 쪽 올라갑니다.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자, 거기 인관 눈에 들어와? 그치? 뭐하고 뭐의 관계야? 알파가 커짐과 기업의 이윤 감소야.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즉, 알파와 기업의 이윤 간의 관계. 그치? 자, 윗단락은 뭐였어? 늘어나. 근데 밑에 단락은 뭐야? 줄어들어. 그렇지.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크게. 그래서 인과로 되어 있잖아. 따라서 나 다 3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3번 문제의 나가 P1이고요. 다가 P2입니다. 요렇게 만약에 보였고 읽었다, 사고했다. 그러면 진짜 잘한 거야. 그래서 그럼 둘 다 감소지 뭐. 됐습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올게요. 세 번째 단락. 첫째,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든다. 저기다 세모 잡고요. P1. 그 근거 찾아. A not B가 뒤에 나오이지. 아, A not B 아니네. 자, 근로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A not B 아닙니다. 노력뿐만 아니라 작업성, 여건, 운과 당근. 자, 밑줄 우연적인 요인들 때문에 근로자의 노력을 불확실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3번에 나 한번 보세요. 불확실해지게 하는 효과. 이게 눈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나는 정확하게 P1이죠. 그럼 기업의 이유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자, 그 다음에 둘째로 넘어갑니다.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근로자들이 보상을 잘 받기 위한 노력에 치중하도록 하는, 자, 세모쳐. 인센티브 왜곡 문제. 이게 뭐야? P2. 3번 문제 다 한번 봐봐. 3번 문제 다 보세요. 뭐가 눈에 들어와? 인센티브 왜곡 눈에 들어오지? 그지? 그게 뭐야? P2. 그러니까 알파가 커지면 기업의 이유는 감소하겠죠. 왜? 여기 단락 전체가 뭐야? 감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 제줄에 이윤이 줄기도 한다. 이렇게 마무리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위에 문제점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지? 2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명시보다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솔루션 개념인 바로 안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이게 P1. 자, 인센티브 왜곡 문제 이게 P2. 이게 중요한 경우에는 자, 안목. 자, 역세모 잡아봐.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은 자, A not B가 뒤에 들어오지. 성과에다 X. 성과는 뭐야? 명시. 성과에 X 치고 어디 밑줄 쳐? 근로자의 노력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이 말이 눈에 들어와야지. 명시는 뭐였어? 객관적이었지. 얘는 주관적이지. 이런 상대성 말 놓치면 안 돼. 자, 보너스, 복지 혜택, 승진 등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자, 보상하는 것입니다. 암묵적 계약은 가자.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다. A not B가 나와요. 됐죠? 그럼 실제로 맺는 게 아니야. 그럼 실제로에다가 X 잡으세요. 자, 그럼 잘 봐야 돼. 여기는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명시는 뭐야?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거라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단락. 법원과 같은 3자 계약에 강제되는 약속. 약속 다른 말로 바꿔. 계약. 이제 이해갑니까? 이런 상대성을 읽었어야 돼. 아니다. 자, 이에 따르면 자, 끝까지 밑줄 치면 되겠죠? 상대방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건 밑줄 치고요. 왼쪽에다 신뢰라고 한번 써봐. 신뢰. 신뢰라고 써보세요. 왜 쓰는지 이따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자, 일할 때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익이겠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물론부터 가로 묶고 어디까지? 강제할 방법은 없다까지 가로 닫아야지. 이런 것들은 늘 중요하다 그랬죠. 물론, 비단, 만약, 만일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한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자, 예죠?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시하고 차이지. 명시는 법적으로 강제하죠. 자, 하지만 바트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자, 뭐가 나왔어요? 인과가 나왔습니다. 신뢰를 잃게 되면 이게 최초 원인. 그럼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P 문제점. 됐죠? 이렇게 체크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쌤은 신뢰에다가 P, 신뢰를 잃게 되면에다 P라고 썼고 협력에다 X 딱 친 거야. 따라서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에 의존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신뢰. 그렇지? 이게 마무리. 이렇게 읽어서는 퍼펙트하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자, 1번 선지 봐봐. 자,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은 그렇죠? 이게 문제점이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어? 보상. 됐습니까? 이 보상이 뭐야? 인센티브. 그러니까 1번 선지를 맞는 거야. PS로 읽은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법이 보호할 수 있는 인센티브 계약. 뭐니? 명시. 이것은 기업에 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 그렇지. 문제점 몇 개? 2개로. 자, 뭐였습니까? 소득을 더욱 불확실하게, 그 다음에 인센티브이고, 이것 때문에 기업의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명시는 어떤 단어 눈에 들어와? 성과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오른쪽 끝에 객관적인 눈에 들어오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맞췄다면 2번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1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3번에 성과, 객관적 나왔잖아.
그렇지? 나왔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어려울 경우 P. 그 오른쪽에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보상. 이게 S. 이거 뭐 얘기야? 안목 얘기잖아. 맞니? 안목 얘기야. 자, 근데 5번에 보니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는 자, 측정하기 어려워. 이거는 뭐의 P였니? 명시의 P였지. 맞아? 명시의 P. 그래서 자, 그 보상에는 뭐예요? 명시가 아니라 안목의 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5번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 동그라미 3 다시 봐봐. 선생님,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단락에서 자, 거의 두 번째 단락 보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해 이게 안 되니까 성과에 기초한다는 얘기야. 그지? 이해가죠? 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이거는 객관적. 그죠? 객관적인 지표를 잡는 거야. 어차피 성과도 객관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치? 이렇게 보는 거야. 자, 아무튼 객관적, 주관적 요 차이. 2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니까 강제. 자, 법원 강제. 2번에는 자, 객관적. 이건 명시입니다. 자, 근데 확실하게 자, 확인할 수 없으니 성과에 기초한다 얘기였고요. 3번에 자발적.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보니까 신뢰라는 말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5번에 기대가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꽤 괜찮은 지문과 문제들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놓치면 안 돼. 특히 상대성, PS. 자, 쭉 저 뒤로 갈게요. 어디지, 우리? 우리 62, 63 했니? 이거 안 하고 넘어간 반이 했어? 했어. 그러면 뒤에 그것도 했을 거예요. 뒤에 64, 65 했죠? 좋아요. 자, 그러면 66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66은 말이지. 우리 스텝 1에서 했었어, 사실은. 했었습니다. 자, 시작. 바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저 얼마 안 남았다. 스텝 3를 준비해야겠구만.
기술 질문을 끝내버리죠. 인과만 잘 잡으면 무리 없습니다. 아니야. 잠깐만. 너 잘 체크해놓고 틀렸어. 지금 요 아이들이 요거 많이 하거든. 조금만 더. 지금 1번 문제 많이 낚이고 있어 지금? 아니야. 잠깐만. 아니야. 그 오답에 딱 걸렸어. 그래서 그 인과가 텍스트에 제대로 체크해져 있어요. 보자. 조금 부족해 여기서 인과가. 이따 선생님이 좀 보여줄게. 알겠지? 조금 인과가 부족한데. 그렇지. 잘했어. 성적이 잘했다. 이제 안 보인다. 얘 다시 한번 봐봐. 잠깐만, 아니야. 얘 다시 한번. 그거는 좀 큰 흐름을 놓쳤어. 지금 저기 첫 번째 단락에 밑줄 쳐져 있는 거잖아. 그 지금 화제잖아. 그럼 어떻게 읽으라는 거 돼 있지. 그 지금 그거 중심으로 지금 다시 한번 봐봐. 그거로만. 발광 효율로만. 지문을 다시 보면 보일 거야.
자, 1분만 드릴게요. 1분.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어색 구구나 봐. 자,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명 기구는 백열전구의 발명 이후로 자, 발광 효율을 높이고 발광 효율을 동그라미 쳐봐. 기구의 수명 동그라미 쳐봐. 이 늘리는 방향으로 갔어요. 먼저 요거 중심으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 자, 그럼 발광 효율을 높이고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으니까 백열전구가 있잖아요. 두 번째 달라 백열전구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에 세 번째 달라 형광등. 자, 동그라미 쳐봐. 그 다음 마지막 발광 다이오드 동그라미 쳐봐. 그러면 백열전구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형광등이 나온 것일 거고 형광등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발광 다이오드로 나왔을 것이야. 그치? 기술이. 그러면 백열전구 몇 프로? 발광 효율. 순서 그대로 나와야 돼. 세 번째 줄에 10%가 눈에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마지막 줄에 수명은 짧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형광등 갑니다. 자, 발광 효율 몇 프로? 밑에 두 번째 줄에 있지. 30%가 눈에 들어와야 돼. 수명은 더 길어졌겠죠. 자, 마지막 줄에 수명 동그라미 5, 6배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크게 읽는 연습을 지금 하는 거야,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발광 다이오드잖아요. 자, 어디에 있어?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줄 봐봐. 수명이 길죠. 근데 오른쪽에 에너지 손실이 작다 그랬어요. 그럼 에너지 손실이 작다는 얘기는 발광 효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크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2번의 정답이 5번으로 가야죠. 자, 발광 다이오드는 오른쪽 끝에 형광등보다 발광 효율이 낮겠군? 아니요. 얘가 더 높죠. 그러나 정답은 우리가 5번 이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어차피 물어보는 게 발광 효율을 물었다고.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이거 다 LED거든요. LED. LED가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좀 오래 가는 거죠. 근데 형광등은 많이 못 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여기 우리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들어가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기 어려운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볼게요. 형광등은. 가자. 자, 우선 특성이 나오고요. 구조가 나오고요. 구조. 오른쪽 끝에. 필라멘트 동그라미. 방출 밑줄. 뭐가? 대상만 동그라미 치는 거야? 열전자가 눈에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수온 입자 동그라미, 충돌 밑줄. 그 다음에 자외선 동그라미. 그치? 요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쵸? 그러니까 필라멘트에서 열전자가 방출되는 거예요. 네, 1번에 5번 보시면. 수온 입자가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게 아니라,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건 열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되게 기본적인 거란 말이지. 기본적인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 세 번째 줄 한번 볼까? 세 번째 줄. 이때 중요하죠. A 따라 B가 눈에 들어와야죠. A 따라 B. 형광 물질의 종류 동그라미, 빛의 색 동그라미. 그리고 둘의 관계가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형광 물질에 따라서 자, 빛의 색. 자, 요거 선지 있어야죠. 인과니까. 1번에 3번 선지가 이래서 나옵니다. 형광 물질의 종류와 자, 그리고 형광등의 빛 됐습니까? 요 둘의 자, 관계가 좀 나왔고. 자, 그 다음 달로 넘어가 볼게요. 발광 다이오드. 자, 밑에 두 번째 줄 봐봐.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여기는 이제 두 가지의 인과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를 구성하는 화합물에 따라서 그렇지? 전압의 크기, 에너지 크기 다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가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에너지 크기 동그라미 쳐. 따라를 가로질러서 X래. 화살표 쏘셔봐. 그럼 뭐와 뭐의 관계니? 눈으로 봐. 에너지 크기와 뭐의 관계야? 눈으로 쭉 봐. 뭐 빛의 파장이 있긴 하지만 저 끝으로 가야죠? 하나의 색. 이게 눈에 들어와야죠. 결국 이 문장은 뭐와 뭐의 관계? 에너지의 크기와 색의 관계. 됐지? 따라서 1번에 4번 손지 볼래? 어머나. 이거 뭐 어디서 나는 소리야? 자, 갑니다. 까먹었네.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하나의 색.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과가. 그러면 1번에 4번 선지. 아이들이 여기 제일 많이 낚였거든. 자, 거기 끝에 에너지의 크기와 빛의 색. 나와있잖아.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간 거죠. 문장이 되게 길지만 에너지 크기, 파장, 그래서 색.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파장이 정해지면서 자, 하나의 색을 띈다. 그거야 말이야. 그러면 A, B, C. 그러니까 선지에서 어떻게 나왔어? A면 C니 이렇게 물은 거지. 그래서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빛의 색이 정해졌니? 네.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선지지. 이해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체크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야지. 여기 보니까 여기 에너지 크기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죠? 빛의 파장이 돼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마지막에 뭐가 있었어야 돼? 하나의 색. 그렇지. 이렇게 체크가 돼 있었어야죠. 그러니까 인과는 확실하게 그 대상에만 체크를 해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고민해야 돼. 아,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인과를 놓쳤네? 그치? 그럼 틀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 하나 틀리면 등급 날아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 섬세하게. 그래서 아직도 아마 잘 안 되고 있을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인과는 무조건 동그라미 이런 걸로 좀 체크하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한다. 이게 필요하다. 자, 1번에 5번. 자, 2번에 자, 5번입니다. 자, 짧은 거 하나만. 여기 좀 긴데. 좀 애매. 잠깐만. 우리가 30분에 시작했지? 여기 있다. 얘들아, 그거 먼저 해보자. 한 장 넘기면, 오늘,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자, 거기 X선 얘기 나오거든요? 자, X선 나오는데, 글이 어렵진 않아요. 선생님 생각할 땐. 난이도는 글이 어려운 건 아닌데, 아이들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특히 선생님은 정말 좋은 건, 3번 선지, 그 3번 문제에 조금 더 좀 힘을 실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인과 파트에서 많이 놓치기 때문에, 3번 문제. 1번 보면은 단락표 실시간으로 푸셔야 되고, 2번은 뭐가 나왔니? 과정이 나왔어. 과정이 나온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실시간으로 푸는 거야. 과정. 자, 과정이 지금 기억이 나타내고 앞전 효과잖아요. 그럼 요 단락에 나오는 거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가시는 거야. 알겠지? 바로 이렇게 그림 보면서.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원리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중요한 게 인과야. 자, 선생님이 좀 필요한 거 여기다 적을 겁니다. 자,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68페이지.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지금 뭐와 뭐의 관계네? 초음파 진단장치하고 김파장의 관계잖아. 그치? 근데 이거 뭐라 그랬어? 어떻게 했어? 해놨잖아. 초음파를 사용하는 이유는 짧은 파장이니까. 그 지금 성능이 좋으면 얘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귀로 들을 수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뭘 놓친 거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계속 안 고쳐지고 있어. 뭐가 안 고쳐지고 있냐면, 대상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선지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계속 나오는 거야. 실수 안 넣으면 상관없거든.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쳐봐, 김파장. 아야, 막 찌르고 막. 그래 뭐니? 그 다음에 초음파 진단장치 동그라미. 그렇지. 그럼 둘의 관계에서 짧은이라고 해놓고, 이거 억울한 거야. 그치? 오늘 집중 못하는 느낌인데? 괜찮아? 컨디션 괜찮아? 괜찮아? 야야야. 너 이거 문제 잘못 읽은 거 아니야? 이건 배경 지식으로도 알 수 있겠다. 이건 배경 지식으로도 알 수 있겠다. 내가 어떻게 잘못 읽은 거 같은데?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야. 여기 아주 위험한 오답 유형이었어. 그거 마지막 거만 다시 한번 봐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치? 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던 자, 같이 갈게요. 자, 이건 5번입니다. 이건 5번이에요. 이건 5번이고. 자, 요거에 대한 근거는 사실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단락이죠. 자, 일반적인 소리는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지만, 자, 초음파는, 진동수가 2MHz가 넘어서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 그래서, 인체를 진단하는 도구로 초음파를 사용하게 된 것은 짧은 파장. 그렇지. 그러니까 그 도구는 짧은 파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동그라미 5번에 성능 좋은 초음파 진단 장치일수록 짧은 파장이잖아요. 아예 써있잖아요. 그치? 짧은 파장. 아예 써있지.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길다, 짧다. 이게 상대성. 이런 거 조심하라 그러지. 길다, 짧다. 자, 이번에는, 자, 기억의 압전 효과라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을 한번 볼게요. 잘 봐. 이 진단 장치에는 초음파를 만들고,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 감지, 동그라미 2번이죠. 이게 뭐야? 압전 변환기 네모. 그러니까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을 잡아줄 줄 알아야 돼. 자, 압전 변환기에 이제 압전 소자 네모 쳤어야죠. 그럼 얘 기능 역할이 뭐예요? 압전이잖아요. 압력 받으면 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압전이야, 이렇게. 그래서 압력 동그라미, 전기 동그라미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압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 받으면 전기가 난대. 초음파를 압전 소자에 가해주면, 자, 이제 인과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럼 초음파 동그라미 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변하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주파 조류. 고주파 조류가 아니고 교류. 2번에 3번. 그렇죠? 이렇게 갔으면 되겠죠? 순서대로 이렇게 갔으면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역으로, 자, 표시도 마찬가지. 높은 진동수의 교류 전압. 자, 그럼 압전 소자 주기적 신축, 그리고 초음파. 그렇죠? 이런 인과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 특히,
그 단락의 마지막 줄, 그 단락의 마지막 줄 보시면 앞전 변환기는 마이크와 스피커 역할, 요거 밑줄 쳐봐. 마이크 스피커 역할. 왜 여기다 밑줄 쳤을까? 얘기했죠. 동일성과 비율은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고. 기억나죠? 동일성 비율은 무조건 체크해놔야 돼. 체크해놔야 된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A로 넘어갈게요. 자, 칠판 봐요. 특히 이제 3번 문제는 아이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자, 초음파. 자, 상이한, 상이. 자, 다른 이런 뜻이죠. 다른 생체 조직은 자, 다른 속력으로 통과한대요. 속력 나왔잖아요. 그럼 중요시 보라 그랬지. 속력은 중요한 힘으로 보라 그래서 속력, 과학기술에서 속력.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선지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즉 생체 조직이 다르면 다른 속력으로 통과한대요. 이거 뭐. 자, 그래서 경계 부위에서는 부분 반사가 이루어지고요. 자, 초음파 세기가 작으면 다시 밀도나 두께가 크면 초음파 세기가 작아진대. 아무래도 막 거치니까 그러겠지. 막 거치니까 그지? 자, 다른 세기의 교류 전기 또 이제 신호가 발생을 또 한다. 이런 간니 다르니. 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자, 체크해 주면 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A의 밑에 세 번째 줄 봅니다. 자, A의 윗단락 밑에 세 번째. 거기서 볼게요. 잠깐. 이건 보자 그냥. 자, 인체 부위에 앞전 변환기를 접촉시킬 때는 그 부위에 젤리가 중요하죠. 왜요? 자, 공기층을 없애서 음파 손실을 최소화. 그래서 상이한 생체 조직 다른 속력 통과. 경계 부위, 자, 부분 반사. 그리고 초음파의 세기는 밀도와 두께가 클수록 약해진다. 그래서 화살표를 초음파의 세기로 쓰면 될 거예요. 그치? 인과.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각 조직이나 기관에서 다층적으로 반사된 초음파는 수신 모드로 전환된 앞전 변환기에서 시간차를 두고, 자, 나왔습니다. 앞전 변환기에서 다른 세기의 교류 전기 신호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해서 다른 그 차이를 봤더니 영상이 만들어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마무리. 자, 3번 갑니다. A에서 자, 설명된 초음파 진단장치의 원리로부터 유추해낼 수 없는 음악 영상을 가자. 물속과 공기. 자, 요거와 뭐의 관계? 그렇죠? 속도가 눈에 들어와야죠. 물속과 공기, 속도. 그러니까 물속과 공기는 우리가 뭐해? 상이한 생체 조직이겠죠. 그럼 속력이 다르다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그래서 맞는 거예요. 상이한 생체 조직, 다른 속력. 2번 보니까 두껍다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두꺼우면 소음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해요. 두껍다와 소음의 관계예요. 두껍다와 소음의 관계. 그러니까 자, 밀도나 두께가 커지면 자, 세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보셔야죠. 두껍다와 그다음에 소음의 관계. 3번에 보시면 자, 굵기 뭐죠? 굵기는 두께예요. 그렇죠? 자, 길이 지우세요. 정답 3번. 길이는 없습니다. 인과에서. 그죠? 길이가 없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높낮이와 세기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렇지?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3번 이렇게 가시는 거고요. 4번, 5번은요, 다 반사에 대한 얘기예요. 4번과 5번. 4번 보자. 가까운 곳에서 생긴 메아리 반사잖아요. 자, 5번에 보니까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듣고 위치가 어딘지 왜 반사돼서 알 수 있는 거죠. 따라 정답은 3번. 뭐가 틀렸다? 인과에서 길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순한 문제였어, 사실은. 그치? 자, 잠깐 쉽니다.